자, 그리고 그 매일 정리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3, 4월까지 매일 정리하고 5, 6월 달은 문제 나갈 거거든요. 일정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5, 6월 달에 해야 될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OX는 3, 4월로 끝이거든.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론 강의가 5, 6월이 다 끝나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고 노여워하지 마세요. 예. 예, 일정이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295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자, 201조에서 203조까지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를 말해요. 그럼 나중에 배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점유를 해요. 이 자들은 본권이 있잖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요. 이런 자들은 201조부터 203조까지는 적용 안 하는 자들입니다. 본권이 없는 점유자를 말해요. 본권이 없는 자,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가 없는 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권을 가진 자가 내 물건을 돌려주세요 하고 점유를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복자라 말해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201조에서 203조의 점유자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예, 그걸 기억하고 먼저 201조예요.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입니다. 과실을 수취한다는 말과 취득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때 여기에 과실은 잘못이 아니라 열매를 말합니다. 이 과실은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어요. 개념은 시험 아닙니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된 산출물,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입니다. 물건의 사용 대가란 이야기는 물건을 만약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다면 차임과 같은 것이 물건의 사용 대가, 그게 법정과실이에요. 그래서 점유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말할 때는 천연과실도 수취할 수 있고 무엇도 수취할 수 있다? 법정과실도. 근데 대부분 판례가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예요. 사용대가와 사용이익은 다른 말이에요. 사용대가, 차임과 같은 것은 자기가 사용 안 했어.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쓴 자가 차임을 지급한 거예요.
그게 사용대가고, 사용이익은 물건을 빌려주지 않고 점유자가 직접 사용해서 이익을 얻은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사용이익은 법정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대부분 판례는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말할 때 사용이익도 과실처럼 취급하겠다. 준한다는 말이 처럼 이런 말이에요.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이에요. 예. 과실처럼 취급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자, 그럼 이 논리를 이해하고 20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선의 점유자라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라는 걸 규정하고 있어. 본건이 없는 점유자인데도 하자 없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한다고. 그럼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것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실을 수취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걸 말해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것은 민법 201조 제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한 거예요.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점유하는 물건을 돌려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잘 안 된다. 부당이득이란 개념은 시험 아닌데 부당이득 했다는 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이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하는 물건을 돌려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과실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제2항은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라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이잖아요. 똑같이 해드릴게. 없는데도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건 과실 반환 안 해도 된다는 말이고 이건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예. 근데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 과실을 소비했거나 과실을 닦아 써버렸어. 소비해서 없다고. 근데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훼손시켰다고.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과실을 훼손시켰다면 소비했거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훼손시켰다면 과실을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그 대가를 보상하라 되어 있거든. 과실을 못 돌려주니까 다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그래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을 돌려줘야 되는데 과실을 수취하여 이미 닦아 써버렸거나 소비요 또는 과실을 수취를 못해서 또는 과실이 훼손돼 버렸다고. 이것들은 과실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상하라고 돼 있다? 대가를 보상한다. 그런데 이 수취하지 못했거나 훼손한 경우는 언제나 대가를 보상하는 게 아니다.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돼요. 점유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래서 미치겠네요. 과실이 있는데 왜 못 돌려줬지 이 말이 아니고 잘못이란 말이다.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에는 과실이란 한자가 두 개가 등장해. 이 잘못이란 과실하고 열매란 과실하고 됐습니까? 여기에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잘못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굳이 해석하면 잘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점유자의 잘못으로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과실을 훼손한 경우 그때만 대가를 보상하는 것이지 점유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대가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제4망은 시험에 논점되지 않습니다. 폭력 엄배에 의한 점유자는 천황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이 설옥선이라 해도 폭력이나 엄배에 의한 점유자는 무엇으로 취급하겠다? 악의 점유자처럼. 그러므로 과실을 수취할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악의 점유자하고 논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두 번째요. 목적물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기에 책임이란 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좀 줄여 적을게요. 손해배상을 약칭하여 손배라 말합니다. 그때 목적물이 멸실되고 훼손될 때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여야만 해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그때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책임 있는 사유여야만 해요. 멸실훼손이. 그때 202조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럼 5, 6월 달에는 더 줄일 것인데 11, 12, 1, 2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에 네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점유자가 선의 점유일 수도 있고 악의 점유일 수도 있어. 선의이면서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일 수도 있고, 선의이지만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일 수도 있어요. 악의 점유자도 소유의사가 있을 수 있고 소유의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선의이면서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자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돼도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하면 돼요. 이 규정을 이해하라고 속골이 이런 거 했는데 속골이 시험 아니에요. 예, 속골이만 생각나요. 나머지 세 가지는 선이라 할지라도 소유의사가 없거나 악의 점유자는 자주타주를 구별하지 않고 손해는 어떻게 배상해야만 한다? 전부요. 그 시험장에는 이것만 들고 갈 거라고, 이것만. 선의이면서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손해배상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무엇을? 전부를.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지고 갈 것이 목적물 멸실훼손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한다. 책임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점유하는 물건이 벼락을 맞아 불타버렸어요. 그걸 손해배상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203조예요. 다시 말하지만 201조부터 203조까지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점유자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즉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본권이 있는 점유자들은 201조부터 203조를 적용하지 않아.
그 계약 관계에 따른 법리나 법 조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되겠죠? 예. 자, 203조는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이에요. 민법의 비용상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전부 무엇이다?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란 말은 당사자 약정으로 이 법률 규정을 폐지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해요. 그래서 예외도 있다고. 원칙은 하자 없는 점유를 해야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예외적으로 하자 있는 점유를 해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예외라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조는 선이라면 있고 악이라면 없고 202조는 선의이면서 자주라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적고 나머지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크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의 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점유하는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도 있고 무엇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도. 예,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점유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냥 점유자는 이라 돼 있어. 선의 악의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점유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건이 없는 점유자의 필요비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한 필요비요. 이건 나중에 임대차에서는 통상 특별을 나누지 않습니다. 본건이 없는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필요비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 통상과 특별이요. 그런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무엇을 청구하지 못해? 통상이요. 그렇다면 비교한다면 특별한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특별한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시험 지문이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옳은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에요. 특별한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통상의 필요비 상한 청구 못한답니다.
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만 필요비를 통상 특별로 나누고 있어. 자, 제2항이요.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유익비는 언제나 상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때 지출액을 상환할 것인지 정가액을 상환할 것인지 이 선택을 누가 할 것인가?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요. 논리를 이해를 해야 돼. 민법상의 대원칙은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선택하면 큰 쪽을 선택해.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택하면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학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럼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으니까 비용 상한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누구? 점유자.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 회복자.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점유자입니까? 회복자입니까? 회복자예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점유자 아니에요. 독특한 게 하나 있잖아. 선택 중에 권리를 가진 자가 선택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에요. 13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손해배상할 것인지 하는 선택만큼은 권리를 가진 상대방이 선택해. 의무를 부담하는 무권 대리인이 선택 안 합니다. 왜? 징벌적 의미가 있다고.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것만 유일하게 권리를 가진 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135조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선택이 민법 질서에서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돼야만 해요. 정답이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제가 이야기한다고요. 되겠죠? 예, 혼자서 막 그래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밥상 차려드리면 또 드시면 돼요. 씹어드릴 수는 없지. 밥상 차려서 그냥 맛있게 드시게 해드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꼭꼭 씹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3항이에요. 전항의 경우라고 돼 있어요. 전항의 경우란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는 제3항은 2항에만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1항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지금부터 하는 규정은 필요비에는 적용 안 합니다. 어디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라? 유익비요. 필요비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은 게 일반적. 유익비는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은 일반적으로 많은 게 일반적. 그렇기 때문에 회복자가 청구하면 돼요. 왜 회복자가 청구한다고? 이 비용 상한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회복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회복자가 유익비가 많아서 못 돌려줄 상황이라고. 그럼 점유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회복자가 유익비는 나중에 돌려주고 일단 물건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사망이에요. 회복자의 청구에 따라 회복자가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 이렇게 말하면 돼. 당장은 그 돈은 없고 말미를 주면 내가 꼭 유익비를 상환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허락한다는 말을 허여라고 적어놨습니다. 법조문에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는 없죠. 점점 순화시켜야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도 일본 용어들이 많습니다. 저도 겐또 이런 말 쓰잖아요. 다른 말을 쓰면 잘 와닿지를 않아요. 선택, 에이 좀 시시해요. 겐또 이래야 딱 말이 와닿는다니까. 재미없는 말로. 허여보다 허락 이런 용어를 쓰면 더 쉬울 것인데 허여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이 상환기간 내에 유익비를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회복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했을 때 곧바로 유익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다는 규정이 유치권 성립을 저지하는 규정이에요. 법원이 언제까지 유익비 상환하세요 라고 허락을 했다면 그 기간까지 유익비를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점유자가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해하셨죠? 예. 자, 여기까지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점유 보호 청구권을 해보겠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거리 너무 길기 때문에 약칭해서 무엇이라 말해? 점유 보호 청구권. 지금 어디를 하는가 하면 300페이지야. 예, 204조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시험에 3개 중에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204조가 타이틀이 점유의 회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점유 회수 청구권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둘 다 시험에 쓰는 용어예요. 되겠습니까? 예, 요건 3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하는 요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만 하고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갑이 있어요. 그럼 갑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죠? 본건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집에 점유만 하고 있다면 점유권은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어리 이 갑의 점유를 침탈해야 돼요. 자, 침탈이란 의미는 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강제로 빼앗은 것을 말해요. 쉽게 표현하면 이 물건이 동산이라면 어리 갑의 손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뺏어야 돼. 과장되게. 그러니까 갑이 사기를 당해서 어리에게 점유를 이전한 것은 어리 갑의 손모가지를 비튼 적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리고 갑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리 그 물건을 주었을 뿐이에요. 이런 건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침탈의 경우에만 점유자가 침탈자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침탈자가 이 침탈한 물건을 병과 매매 계약 등을 하고 그럼 침탈자가 매도인, 병이 매수인, 특별 성계인, 특정 성계인 같은 말이에요. 예. 특정 성계인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다? 매수인이요. 이와 같이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점유를 이전했다면 점유자가 이 특별 성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때는 특별 성계인을 나누어야 돼. 선인지 악인지. 되겠습니까? 204조 제2항이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악의의 특별 성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구별 실익 이런 건 5, 6월 달에 할 거예요.
시간만 많으면 지금 또 더 하고 싶구만. 선의는 할 수 없고 악의는 할 수 있다. 이런 건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있잖아. 결론이 다르면. 선의도 할 수 있고 악의도 할 수 있다. 이런 건 구별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걸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라면, 즉 다시 말하면 병이 상속인 포괄승계인이라면 침탈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됐다고. 그 침탈자가 피상속인, 병이 상속인이라면 포괄승계인이요. 되겠죠? 예. 포괄승계인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인이에요.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동일시한다고.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침탈자와 동일시해요.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포괄승계인은 점유물 반환 청구함에 있어 선악을 구별할 실익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포괄 특별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제3항이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1년 내가 제척기간이에요. 우리 시험의 기간은 전부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단 하나도 없어. 제척기간인데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출소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날출자에 소송할 때 소자예요. 그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하는 게 출소기간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출소기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판례에 따른다면 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소송상으로 행사하라는 말이다. 아니면 소송 외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권리는 소송상으로만 행사해요. 소송 외로는 행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자, 그 다음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이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되겠죠? 예. 차이점이 이 요건 세 가지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원인을 묻지 않아요. 침탈당한 경우에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원인을 묻지 않고 사기를 당했던 유실했던 소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특별 성계인이 선이든 악이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어요. 소유권은 항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하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소유물 반환 청구는 이와 같은 1, 2, 3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04조 제1항은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05조 제1항도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206조 제1항은 방해 예방 또는의 동그라미요. 조문에 206조 제1항 방해 예방 또는 색깔 쳐놨잖아요. 300페이지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의 별표 하나요. 반환과 방해 제거는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함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되어 있지만 방해 예방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과 함께 행사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그럼 또는 여백에는 선택적이라 적으시고 또는 밋이란 단어로 안 물어봅니다. 선택적인지 함께 행사하는지를 변화시켜 두 번이나 정답 만들었어요. 함께라고. 되겠죠? 방해 예방은 함께가 오면 틀려요. 예, 선택적이 와야 돼. 또는이기 때문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셔서 303페이지요. 간혹 시험 지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설명드릴 뿐 정답이 될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쯤은 이걸 알잖아요. 본권하고 점유권은 같은 권리다, 다른 권리다? 다른 권리잖아요. 점유권은 본권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 즉 점유만 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것이 점유권. 근데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본권, 점유권과 본권이 다른 권리란 걸 알았다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소송은 다른 소송이에요. 두 가지 소송은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고. 그것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이 304페이지의 1번입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기인한 소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두 가지 소송을 따로따로 제기할 수도 있고 함께 제기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제기한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또 다른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함께 제기하여 두 가지 소송 중에 하나만 승소하고 하나만 패소할 수도 있고
둘 다 패소할 수도 있고 둘 다 성소할 수도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되겠죠? 그러므로 제2항이요. 법조문 2개만 지문에 간혹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소송은 서로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관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가 제기되면 점유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해야만 하고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면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해야만 하지. 점유권에 관한 소가 제기됐는데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간혹 그 208조 제1항 2항이 지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설명했어요. 예, 정답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소유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